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혼잣말 에세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목 그대로 아침이 싫어지는 이유, 그리고 가난의 시대를 살다입니다. 마음이 좀 많이 무겁습니다. 솔직히 저 요즘 좀 제 자신이 너무 나약해지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뭔가 결여된 듯한 기분이 듭니다. 오늘은 좀 이른 오후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남들 다 점심 먹으러 가는 그 시간대이죠. 우편물이 2개가 와 있더라고요. 제 이름으로 된 국민연금으로서 통보 소장이 하나 날라온 게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엑스파일 한국어 더빙 버전 하고 싶은 거에 대한 라이센스의 저작권을 허가받고자 폭스 채널과 폭스 코리아 20세기에다가 보낸 우편물 2개가 있었는데, 주 20세기 폭스 코리아에서 반품 소장이 온 겁니다. 그보다 앞서 먼저 오늘 제가 혼잣말 에세이를 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솔직히 제가 컨텐츠를 생각날 때마다 낼 때마다 그 메모를 많이 해놨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되면 그 메모대로 썰을 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제목에 보시다시피 아침이 싫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돈 나올 때도 없고 돈 번 것도 없는데 자꾸만 나라에서는 뭘 자꾸 이렇게 내라는지 이 돈의 이 무게가 참 많이 무겁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아침에 어머니가 새벽녘에 운동 갈 때에도 저는 두 눈을 감고 잠자는 신용을 해야만 했습니다. 가뜩이나 돈도 못 버는데 아파서 감기 기운에 아주 그냥 콜록콜록 하는 것도 눈치 보이고, 밥을 먹자니 또 배는 고프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추운 한파가 몰아쳐오는 날에도 불이라도 좀 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눈치도 보여서 도시가스조차도 제대로 돌리질 못합니다. 도시가스도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하루에 한 번씩 매일같이 샤워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틀째 3일째 씻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게을러지거나 나태해졌다기보다는요,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진짜 개근한 마음으로 이제 유튜브에다가 제가 편알바 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나 뭐 팁 같은 거 부지런히 꾸준히 진짜 쥐어짜던 듯이 막 4편 5편 이상을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제 추억의 향수를 일으켰던 썰도 푼 적도 있고요, 무서운 이야기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독자 수는 늘지는 않고, 그렇다고 수익이 될 만한 광고가 붙는 것도 아니고, 진짜 착잡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부지런히 꾸준히 진짜 해 나가고 싶은데 이게 하루하루가 멀다 않고 진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마치 감옥에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창살 없는 감옥, 그런 느낌이랄까? 오후에 점심 다 돼갔을 때 어머니 모시고 또 여동생한테 모셔다 드렸어야 되는데, 오늘은 모셔다 드리면서 갈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김없이 잠을 자는 척을 하다가 진짜 코를 골며 자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전에도 좀 나태하게 더 누워서 아예 오늘 하루 종일 잠만 잘까 하다가 그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수첩을 들고서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입이 너무 씁니다.
가난이라는 이 마음이 제 입에서 맴돌고 있는 쓰디쓴 물 느낌보다 더 씁니다. 잠시 박하사탕 하나 먹겠습니다. 감기는 많이 호전되세요. 지금 가래하고 목만 좀 다 났고, 가래하고 콧물만 좀 소리가 좀 맹맹해졌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가난이라는 이 맛이요 참 쓰디씁니다. 가을날에 떨어져 발표 으깨져진 은행 냄새 마냥 이 가난이 진짜 싫습니다. 어머니 가는 그 모습조차도 못 보겠더라고요. 심지어 지금 뉴스에서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뉴스를 보면요, 다른 세상 얘기 같아요. 지금 제 앞에 지금 이 순간 저한테 너무나도 힘든 이 시기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힘든걸요. 사람이 살면서 할 줄 아는 거라고는 뭐 도둑질밖에 없다는데, 제가 할 줄 아는 거라고는 편하자 말바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어머니랑 오늘 모시고 여동생네 집 갈 수밖에 못 갔던 이유가요, 건강보험에서도 돈 내라고 한 달 치분 걸러서 두 달 치분이 올해 나왔는데 20 얼마가 나왔더라고. 세상에, 한 달 공과금보다 더 나온 거예요. 어머니한테 더 작아 들어가서 말도 못하고 있고, 그 와중에 어머니 혼자 오늘 은행을 가셔서 진짜 없는 돈 있는 돈 좀 모아오셔서 잔돈이며 동전들 모아가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내려가는 거 보면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뭐라 말도 못하겠고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제가 그래도 놀지 않고 그래도 뭔가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유튜브를 한다는 것로 좀 기대를 하셨는지 좀 더 조용히 아무 말 없으시고 싫은 소리 내색 하나 없이 저를 지켜봐 주십니다. 이웃에선 또 어김없이 또 공사를 하는지 잡음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화도 안 납니다. 예전에는 화도 나고 막 짜증도 나고 욕도 많이 났는데 이젠 그럴 의욕도 없어졌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느닷없이 아버지한테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제발 로또 1등이나 연금 복권 1등이라도 당첨되게 해서 해주셔서 이 집과 나의 어머니와 내 동생과 쌍둥이 조카들을 위해서 돈 걱정 없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요. 입안에 이 박하사탕처럼 쓰다가도 좀 달달한 맛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제 삶은 전혀 녹록지 못합니다. 오늘 우편물이 2개가 온 게 있었는데, 어머니가 여동생네 가는 중에 우편물 한 통에서 꺼내서 상위에다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보니까 첫 번째 온 거는 잠시만요, 국민연금에서 우편물이 왔어요. 가입 신고서가 한 달 11월까지만 일을 하셔가지고 그 후에 연금이 이제 이 정도 납부됐는데 48개월분 370 몇만 원이 이게 보험료 이게 납부하신 크레딧 이자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안쪽의 내용들도 자세히 구체적으로 봤더니 60세가 되거나 61세가 돼야지만
지금까지 연금 부은 거에 대해서 이제 환급을 받았다시피 해서 매월 연금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최근까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요, 지금도 그랬지만은 만약에 연금 복권이라도 당첨됐다면은 그게 20년 동안 월 350만원씩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연금 복권 350만원으로 지금 제 나이가 딱 40이지 않습니까? 연금 복권을 당첨된 금액을 350만원씩 20년 동안 받으면은 제 나이가 딱 60세가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딱 맞춰서 연금 복권도 끝나도 이렇게 연금을 받고 살 수는 있을 텐데, 근데 그 돈 그때 돼서 받아봤자 뭐 많이 되진 않겠지만, 근데 제가 혹시나 해서 이거 무슨 또 돈을 또 따로 내거나 뭐 제재를 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아니면 이거 신고를 안 하면은 또 벌금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 써있는 일대로 국민연금 1355로 전화를 했습니다. 안내하시는 분이 전화를 받았더라고요. 그 제가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계속 내면서 일을 하고 싶었는데 저 진짜 주저리 아주 그냥 하소연하듯이 얘기를 했습니다. 편의점 알바밖에 할 줄 몰라서 그걸 2년 넘게 하다가 매장 매출이 떨어지면서 점주가 그 매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고, 다른 점주한테 이전을 하고 이제 그만둘 때 지금 새 점주가 저를 써주게끔 이제 이야기를 해서 된 줄 알았는데, 그 새 점주가 자기는 여태까지 편의점 알바를 쓰면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들어준 적이 없다 이러시도록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또 부담스럽다고, 그리고 자기들하고 마음이 안 맞는 것 같으니까 다른데 알아봐줬으면 좋겠다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짧게 얘기하고 전화를 끊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전화를 다시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이 그렇게 부담되시면은 제 월급에서 그 돈으로 내주시고 남은 월급을 저에게 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요.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작년 그 맘때 아버지도 하늘로 보내드리고, 그리고 제가 지금 집에 이렇게 있는데, 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얼추 많으시고 저도 이제 따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어디서 저를 써주려고 하는 데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남 앞에 그렇게 주저주저 이야기하면은 뭔가 해답이라도 얻을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서 얼추 이런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혹시 제가 여태까지 부었던 48개월분 378만 3240원 환급 받을 수 없을까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제 나이 60세가 될 때까지 혹시 중간에 또 다시 취업을 하게 되면은 그때 돈이 계속 납부를 하셔야지만이 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가 지금도 계속 알바에 대해서, 이거 하는 거에 대해서 면접을 보러 다니고 또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데도 잘 안 돼서 그러는데, 그럼 그때까지 이 돈이 계속 이렇게 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계속 자기들이 이렇게 적립해서 보관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제 마음은 계속 그분한테 이렇게 말을 하고 싶었어요. 솔직히 속으로 말을 하고 있었지만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돈이 너무 없어서 지금 공과금이며 따로 뭐 나갈 돈들, 그 돈에 대해서 이 돈이 너무 절실히 필요해서 그러는데요,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었죠. 근데 그런 얘기조차도 못 하겠더라고요. 아직까지 뭐 자존심이 남았는지, 아니면은 뭐 그 사람한테 말하기에는 내 자신이 너무 자괴감에 빠져들고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분이 오히려 저한테 독려하면서 저를 도닥여 주시더라고요. 아버지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좀 마음이 자기도 아프다고, 그리고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위로의 말조차도 크게 와닿지 않더라고요. 남의 일이니까 그냥 위로해주고 좋은 말 몇 마디 해주면 괜찮겠거니 하는 마음으로 들리더라고요.
또 다음 달 또 되면은 또 건강보험 또 내라고 지역가 합제된 돈 나올 테고, 또 공과금 또 이것저것 나오겠죠. 도시가스비, 수도세, 전기세, 뭐 인터넷, 뭐 CCTV 그 한 달에 얼마씩 내는 거, 그리고 매월 17일마다 납부해야 되는 제 카드 대금. 안 쓸래 안 쓰고 있는데,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거의 안 쓰다시피 참고, 꼭 참고, 가지고 싶은 거 있어도 꾹꾹 참고, 휴대폰비도 한 달에 끝자락에서 겨우 나가고 있다 보니까 나가는 돈은 엄청 많은 거예요. 제가 편의점에서 알바를 2년여 넘게 하고 월급과 그리고 그 퇴직금을 많이 못 준다 그러면서 전 점주가 그 챙겨 주셨는데, 정확히 딱 300 받았습니다. 딱 300. 근데 그때 아버지 상 치르고 집에 와서도 며칠 동안을 나갔던 돈이 좀 있어서 한 12월 달에 돈 나간 게 꽤 많이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 상태가, 제 통장 안에는 돈이 이제 너무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좀 더 살아보겠다고 노력을 한답시고 이렇게 부지런히 하고는 있는데요. 너무 힘이 드네요. 목욕도 매일같이 하고, 면도도 하는 날에 면도를 하고요. 깔끔하게 옷도 좀 입고, 후질근하지 않은 몸과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은데요. 연애도 하고 싶고, 사랑도 하고 싶고, 저도 결혼도 하고 싶고, 걱정, 고민 없이 살고 싶은데, 참 너무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건 진짜 너무 힘들게 하고, 너무 자괴감에 빠져들게 하고요. 다시 예전처럼 또 마음의 병으로 우울함도 깊게 파여서요, 가슴에 내려앉고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힘들고 지쳐서요, 모두가 잠든 새벽 시간에 통곡의 벽 앞에서 기도 드리다가 화장실에서 엉엉 울다가 들어가서 잠이 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와서 어머니는 드라마를 보시면서 현실 회피를 하시는 것 같고, 저는 또 저 나름대로 모바일 게임 하면서 좀 게임할 처지는 아닌데, 그걸로 인해서 즐겁기보다는요, 지금 현실을, 지금 이 순간 이 날들을 외면하고 싶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어떻게 해서든 해보겠다고 진짜 노력하고 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제가 솔직히요, 편의점 알바 다시 하기 위해서 다시 고군분투 하듯이 또 면접 보러 다니고 싶은데요, 그런 자신감도 이제 점점 없어지고 있는 듯 합니다. 나약해지고 점점 자신감이 없습니다. 용기도 없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전에 이 현재 일했던 전 당시에 그 주말 야간 알바 했을 때 한 달에 40 벌었습니다. 40. 그러니까 한 달 생활하기가 너무 유지하기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동네 인근 근처에 진짜 한 200~300만 미터 반경에 있는 편의점마다 다 면접을 봤어요. 근데 거의 다 안 되더라고요. 100%, 99%도 아니었어요. 1%의 희망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진짜 그때 한 10번 넘게 또 면접을 봤던 것 같은데도 안 됐던 이유가 대부분이 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나이 때문에 안 된다. 또 몇몇 분들은 강남에서 편의점 알바 일했으면 그쪽으로 계속 알아보시고 일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자기들은 거기서 주는 것만 그 돈을 못 준다고.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편의점 알바 일을 하면요, 점주들은 말 그대로 발주하고 그냥 돈만 회수해가는 분들이지 실제로 돈 많이 벌 수 있게끔 해주는 건 알바들입니다. 그분들이 진짜 근로기준법에 진짜 위반될 만큼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잡일들도 하고 청소야 기본은 하는 거지만은, 물건 정리야 손님 받고 팔고 하는 건 맞지만 그냥 쓰잘데기 없는 것도 온갖 거 다 합니다. 진짜 저는 진짜 편의점 알바 일하면서요, 눈치 보면서 진짜 일 많이 했습니다. 다른 알바들이 봤을 때 저런 것까지 왜 해야 되지? 저거 점주에 따로 말 안 했는데 왜 저런 것까지 미리미리 해야 되는 거지? 이런 마음을 갖고 눈치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다 했습니다. 진짜 한 달의 끝자락 뒷부분에 가서 행사 매달 꾸미고 행사 태그 로고랑 포스트 붙이는 것도요, 제가 다 했어요. 점주가 말하거나 점주가 다 하기 전에 눈치껏 어떻게든 오래 버텨보고 살아보겠다고 진짜 제 스스로가 발버둥을 쳤거든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게 딱히 그렇게까지. 진짜 버텼습니다. 진짜 오래 살아남고 싶어서. 어느 영화 대사 마냥 길고 가고 오래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27살 때부터 시작했던 이 알바가 41살이 될 때까지 알바를 했었는데요. 진짜 누가 말한 것처럼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만든 말이긴 했지만 영원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 참, 그게 지금도 많이 와닿아요, 마음에. 비가 올 것처럼 흐릿한 날, 맨홀 뚜껑도 밟고 멈춰 서 있는 변소차도 보고, 그런 날에 쫓겨나거나 아니면은 누구한테 딱이라도 맞아서 헤어짐을 당했다면 진짜 그건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질 정도로 힘이 들었겠죠. 그런데 지금 제 상황은 어떤지 아십니까? 제 삶과 제 현실은요, 가난입니다. 가난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창살이라는 가난이 자신감도, 용기도, 웃음도, 행복도, 사랑도 가질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그런 꿈? 아니, 꿈도 아닙니다.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진짜 오늘 밤도 또 눈물이 또 엄청 쏟아질 것 같습니다. 언제쯤이면 저도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걸까요? 언제쯤이면 저도 진짜 사랑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만약 이 방송을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듣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요, 제발 주변 몇몇 분들한테도 영향가 없는 이 방송이지만 제가 잡은 인 컨셉으로 된 혼잣말과 편의점 이야기와 기본 에피소드와 살다 오면서 살아왔던 그 추억에 관한 썰을 풀었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널리 알려주셔서요, 구독자 수도 늘고 광고 수익도 붙고 해서 돈을 벌어보고 싶습니다. 저 요즘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이젠 게임 방송도 안 봅니다. 새벽에 잠 못 이루는 밤에 먹방을 봅니다. 먹방. 먹고 싶은 거 거기 다 있으니까요. 피자, 초밥, 짜장면, 돼지고기, 불고기,
소고기, 곱창. 때로는 어떤 분들은 제주도나 어디 놀러 가셔서 수영장에서 찍어낸 제주도의 풍경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쁜 비키니를 입고 아니면 예쁜 몸매 그리고 예쁜 얼굴로 그렇게 브이로그 찍으신 분들을 보면요, 예전에는 여자한테 시선이 많이 갔거든요. 저도 남자니까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그 주변 환경이나 분위기를 보게 됩니다. 심지어 나도 저기를 한번 가봐야 되는데, 어머니 한번 저기 한번 모셔보고 가보고 싶은데, 그런 풍경과 그 광경을 봅니다. 아무리 여자가 헐벗고 있고 막 아무리 예쁜 나의 이상형이 여자를 할지언정 눈에 와닿질 않더라고요. 그렇게 대리만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울러 심지어 드라마를 보면은 재벌 2세 남자들이 애 혼자 키우는 미혼모나 아니면 돈 걱정하며 살아가는 가난한 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해서든 로맨스를 이끌어내서 사랑을 하고 결혼하면서 해피엔딩으로 꿈꾸는 신데렐라급 드라마가 펼쳐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요, 남자 신데렐라로 꿈꿔봅니다. 어디 돈 많은 여자 없나? 어디 S클래스급으로 된 차를 딱 몰고 가다가 갑자기 저를 딱 마주 보면 옛날에 자기가 좋아했었던 사랑했었던 남자 닮았다면서 저와 로맨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진짜 허황되지만 진짜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상상도 해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제가 지금 너무나도 절실하다 이겁니다. 지갑에 현금이 있다 해도 주로 복권 아니면은 그런 거 외에는 쓸 밖에 없었거든요.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여러분, 저는 지금 너무 많이 힘이 듭니다. 이 가난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습니다. 매번 로또를 하러 갈 때나 로또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거리에서도 하염없이 빌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한테. 걷다가 이웃의 높이 솟아오르는 청탑에 십자가를 올려다 보면서도요, 오늘은 연금복권 당첨 결과가 나오는 날입니다. 꽝도 잘 안 나고 연번으로 당첨이 잘 되긴 하는데요, 연금복권이라도 딱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맘 20대쯤에 1등 하나 딱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1등. 20년 동안 350만원씩 매월 15일마다 그 돈이 들어옵니다. 제가 월급 받았던 가맹점주들은 가맹점은 대부분 매월 15일마다 월급이 들어왔었거든요. 첫 달은 90만원, 두 번째 달부터는 100만원. 일 너무 잘하고 부지런하다고 해서 한 달 만에 월급 올라서 150만원까지 받았던 적도 있고, 심지어 매니저 제의까지 받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0여 년 넘게 일하던 것이 폐점이 되면서 다시 고군분투하면서 일자리 알아보다가 2년 동안 지금 현재 일했었던 지난해 일했었던 곳에서 주말 근무만 결국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가지고 40만원씩 벌다가 그 와중에 3개월 이후에 현타가 좀 와가지고 재정적인 상태가 안 좋아서 일하는 와중에도 편의점 알바를 면접을 봤는데도 대부분 다 미끄러지고, 그리고 기존의 점주한테 다시 부탁드려서 돈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 한 7, 8개월 좀 됐을 때였을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하루 더 추가해서, 그때 그 점주한테 엄청 빌었거든요. 제가 점주님
제발 90만 원만 벌 수 있게끔만 해달라고. 하루만 더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말 근무 이틀 해가지고는 돈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점주님이 평일 야간을 썼던 3,000번한테 얘기를 하셔서 제가 하루 더 일을 했고, 그리고 나이 연세 있으신 그 3,000번이 중간중간 한절기 때 감기 걸려 아프실 때마다 저는 오히려 걱정을 하기보단 너무 고마워했습니다. 더 아파주셨으면 좋겠다고 막 그렇게 빌었던 적도 있었어요. 왜냐면 땜빵 근무를 하루 이틀 더 할 때마다 그게 돈이 되는 거였거든요. 저 예전에 편의점 알바 일할 땐 땜빵 근무 진짜 안 했었습니다. 근데 그 땜빵 근무를 하니까 돈이 많이 되더라고요. 100만 원이 넘고 막 120만 원이 되고 110만 원이 되고. 땜빵 근무 없을 때는 90만 원밖에 못 벌었었는데, 그래도 그때 점주가 너무 일 착실하게 잘해주고 그런다고 해서 딱 100만 원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국민연금, 그리고 건강보험료까지 아예 본인 스스로 다 재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제 능력과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노력에 알아봐 주셨던 분이셨는데, 그 승리 그 게이트 터지고 나서 그 강남권 클럽들이 완전 초토화되는 순간 한두 달 동안 진짜 파리만 날렸었습니다. 그때는 손님이 없다고 해서 너무 좋아했을 때였는데, 그때 좋아하면 안 됐던 거였죠 뭐. 12월에 재계약한다 그래서 건물주 할머니와 재계약 하시고요. 더 하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한다 할까, 작년에 그때 1월 초쯤에 저희는 아버지가 건강을 상실하셔서 신장 투석을 하고, 제가 9개월 동안 아버지를 간병을 했었습니다. 수발을 들었죠. 식판에다 저염식으로 밥을 차려다 드리고 매일같이 씻겨드리고, 그리고 투석을 하러 다니고, 그러던 와중에 10월쯤에 점주한테 이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 매장을 운영할 수 없게 돼서 다른 분한테 넘길 수밖에 없다고. 대신 윤호씨만큼은 자기가 말 잘해서 윤호씨만은 여기서 일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고. 그런데 현 점주는 너무 짜릿짠 분이셨습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쓸 것처럼 얘기를 하시더니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여태까지 편의점 알바를 쓰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한 번 대줘본 적 없다고. 그렇게까지 부담을 줘가면서까지 날 쓸 이유가 없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마디 한 게 뭐냐면은, 자기가 여기 무슨 B타입인가 해가지고 마진율이 좀 전 점주는 아직까지 좀 만원씩 받아갔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자기는 그렇게까지 못 받아가는 상태라고. 그리고 또 하나가 또 걸리는 게, 내가 1년이 지나면 여기서 장기 근무를 해도 퇴직금까지 줄 그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부담까지 제가 갖고 가고 싶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음에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죄송하다고. 그래서 그분한테 또 계속 빌었다니까요. 그분한테조차도요. 제가 제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돈 내주시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우시면은 제 월급에서 다 까가지고 그러고 나서 월급 주셔야 상관없다. 일단 일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막 빌었거든요. 그런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12월 초쯤 넘어가게 될까지 저희 집은 한 번도 불을 꺼놓고 자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지 49일 될 때까지요. 그러다가 12월 초쯤 됐을 때 현실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통장의 잔고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고, 나라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내야 될 공과금들과, 그리고 1월이 되었을 당시에 그 건강보험 내라는 하는 그 편지를 처음 받아봤는데 돈이 너무 많이 나온 겁니다. 한 달치 공과금이 더 나오는 겁니다. 그런 부담감도 안고 있어야 되고, 그래도 혹시 몰라서 1월 초부터 부지런히
그 유튜브를 해야 된다는 마음과 그 계획만 엄청 한 달 넘게 했었던 거죠. 그때 당시에도 뭘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리고 오랜만에 아버지 여기 모셔두었던 방에 있는 컴퓨터를 점검을 하고 테스트를 했는데 너무 사양이 떨어지는 겁니다. 모바일 게임도 PC로도 못하고 뭐 따로 뭐 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뭐 맛이 간 것도 있어서 또 돈 들어가고 또 돈 들어가면서까지 뭐 조금은 보수한 거라고 파워 갈고 뭐 그거밖에 없었죠. 그러다가 어제는 또 업로드를 하는데 갑자기 블루 스크린이 뜨는 바람에 C겁을 했습니다. 아, 벌써 이러면 안 되는데 돈도 없는데. 그렇다고 제가 썰 너무 재밌거나 아주 무섭게 그렇게 썰을 푸는 방법도 없고 그냥 이렇게 혼잣말로 주저주저 하면서 기운 빠지는 소리를 하거나 아니면 옛 추억을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편의점에 있었던 일 아니면 편의점에 관한 썰도 풀고 있지만요. 참 아무튼 제 마음과 몸과 지금 현실은 아주 힘이 듭니다. 진짜 좋은 일이 저에게도 오긴 올까요? 오늘 한 이야기는 국민연금에서조차도 와가지고 돈 내라는 식으로 온 건 줄 알고 혼자 C겁했던 오늘 하루였습니다. 두 번째 우편물로 온 거는 뭐였냐면요, 제가 폭스코리아에다가 지난주였나? 2주 전에 보낸 우편물이었는데 그 폭스코리아에다가 엑스파일 한국어 더빙 버전 미디어 방송할 수 있게 하는 라이센스 허가 좀 부탁드린다는 그런 공문을 제가 이렇게 보냈었는데 우편물이 다시 되돌아왔어요. 뭐지 하고 봤더니 이사 간 걸로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진짜 이사를 간 건지 아니면은 수취인이 안 받고 싶어서 그냥 수취 거부를 한 건지 그걸 모르겠어요. 이렇게 빨간 딱지 붙어서 왔더라고요. 그래도요, 제가 이때 보낼 때 폭스코리아 그리고 채널 폭스에다가 보냈거든요. 근데 폭스 채널은 읽어보셨는지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답변은 없으신데 이렇게 되었죠. 너무 아쉽더라고요. 왜 중간중간 유튜브 보면은 예전 고전 미드나 외화 시리즈 한국어 더빙 버전 보시는 분 보면은 유튜브 라이센스 뭐 저작권 뭐 받고 이렇게 방송하시는 거 보면은 시청자도 많이 나오고 구독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막 그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게 됐네요. 너무 그래서 다음 주에는 다시 한번 이번에는 폭스 채널에다가 좀 더 부지런히 다시 한번 편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한번 우편물 보내볼까 합니다. 그분들이 한국에 있는 한국 지사기 때문에 따로 뭐 이렇게 힘은 없겠지만 그래도 본사에다 좀 얘기를 해서 이런 걸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요. 이게 1월 30날 반송된 걸 보니까 아마 한 2주 있다가 이렇게 결과가 난 것 같네요. 여러분 좀 도와주십시오.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 말주변도 그렇게 재밌게 하지도 못하고 말을 잘해서 사람을 이끌어갈 수도 없고 중간중간에 뭐 삼천포로 빠지는 길도 많이 있지만요, 그래도 많이 들어봐 주시고 제게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제 궁극적인 목적 딱 하나입니다.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얼마나 좋을까 하는 거, 그리고 제 최고의 절경과 풍경을 볼 수 있는 거는 제주도입니다. 어머니 모시고 제주도 가서 어머니가 그렇게 먹고 싶어 하셨다는 갈치조림 한번 사드려 보고 싶고요. 그리고
따뜻한 남쪽 그 끝으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먹방 부제들이 했었던 것 마냥 내가 먹고 싶어 했었고 내가 항상 늘 서심없이 즐겨 먹었었던, 그리고 배달도 주구장창 했었던 피자, 짜장면, 초밥, 그리고 제가 늘 분식점에 가면은 항상 즐겨 먹었던 돈가스도 먹어보고 싶습니다.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은 아침이 올까요? 그날 그 아침은 저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사람은 누구나 걱정을 하고 고민하며 살아간다는데 저의 고민과 걱정은 딱 하나입니다. 돈입니다. 어머니 살아 생전에 진짜 돈 걱정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 삶은 너무 지치고 지쳐서 너무 좀 마음이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저에게 좀 희망과 기회, 그리고 간절한 이 바람, 그리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제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의 상실의 시대는 가난입니다. 여러분의 상실의 시대는 어떤 겁니까? 혼잣말 에세이, 아침이 싫어지는 이유, 그리고 가난의 시대. 구독과 좋아요는 윤호에게 큰 힘이 돼줍니다. 윤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